다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그로스 파트너스의 최영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강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왜 베트남을 주목하는가입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과 미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왜 베트남에 나가야 해요? 많은 국가들 중에 왜 하필 베트남이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 베트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기업들이 다들 주변에서 베트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럼 베트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까요? 쉽게 말하자면 대세이니까요. 대세란 큰 흐름을 말합니다. 현 시점에서 베트남이 대세이고 큰 흐름의 중심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왜 베트남이 대세이고 큰 흐름의 중심에 있는지 알아보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을 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그러면 대다수 기업인들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싸고 바캉스와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우호적이고 또 경제 활동하기가 편안할 것 같은 나라라는 답변들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베트남 인구는 거의 1억 명에 가깝고요. 전체 인구 중에 60%가 35세 이하인 젊은 국가입니다. 또한 2020년 월 최저임금이 베트남 돈으로 월 307만 동에서 442만 동, 한국 돈으로 하면 15만 7천 원에서 22만 6천 원 정도가 됩니다. 동결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월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을 했죠.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월 최저임금보다도 6배 이하가 낮으니까 한국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해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아주 표면적인 내용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야 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해야 하는 4가지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의 높은 경제 성장률. 두 번째, 생산 기지에서 소비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베트남. 세 번째, 다자간 무역 협정에 모두 가입한 국가 베트남. 네 번째, 포스트 차이나로서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이전에는 6에서 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올해 경제 성장률은 IMF 기준으로 2.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지만 중국 1.2%, 인도 1.9%, 한국 마이너스 2.3% 등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더불어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는 타일 중국화가 가속하면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베트남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국가의 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돈의 흐름이 베트남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동남아를 살펴보면 태국이 그나마 경제력이 우수하지만 교육열이 낮아서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나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흩어져 있어요. 반면에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교육률을 가지고 있고
또 친한 국가이며 여러모로 매력적인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기지에서 소비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불황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 제2의 생산 기지로 알려졌지만 이는 베트남의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늘면서 생산 기지에서 급속도로 소비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소비 시장의 성장이 중국과 비교해 더뎠던 원인은 핵심 소비층인 3, 40대를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베트남은 1975년에 미국과 전쟁을 끝냈고 이후 1975년에서 1979년까지는 캄보디아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중국과도 전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970년대 내내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의 1970년대생들은 한국의 6.25 세대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의 힘든 기억 때문에 아껴 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의 베트남의 30대, 40대가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그들의 자녀 세대인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생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생활을 즐기고 그랩을 타고 다니고 차 한 잔도 모바일 배달 앱을 이용해서 먹고 한류를 즐기면서 개방적입니다. 앞으로 베트남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지면 소비시장은 이들로 인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매연과 먼지를 막기 위해서 가려야 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갖춰지면 완전히 다르게 화장품 시장과 패션 시장이 성장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다른 소비 시장의 성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경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베트남의 구매력이 높은 10대에서 44세의 젊은층 인구 비율이 57.1%로 한국 45.5%, 중국 48.5%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베트남의 부모형 소비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쓰는 씀씀이 시장을 말합니다. 규모가 한국의 6.4배입니다. 이는 베트남에야말로 각광받는 기회의 땅인 셈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단기성 투자 대상으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장기적 상생의 파트너로 또 저임금 생산기지가 아니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소비시장으로 발상을 전환할 때 비로소 베트남 시장이 한국의 새로운 기회로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다자간 무역협정에 모두 가입한 국가 베트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이 해외 진출 국가로서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다자간 무역협정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아세안 FTA부터 CPTPP, RCEP, FTAAP 그리고 최근 체결한 EU 베트남 FTA까지 글로벌 밸류 체인 의존도가 가장 높은 한국으로서는 베트남만큼 최적의 파트너 국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베트남 FTA를 통하여 EU에 수출을 할 때 베트남의 수출품 중 70%가 감세를 받고 99.7%의 가세 항목이 철폐가 되어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전진기지로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고 있는 유례없는 경제 불황 문제를 베트남과 공동으로 대처한다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포스트 차이나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내내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라고 불리면서 한금화를 낳을 시장으로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제조 시설들이 미중 갈등과 치솟는 인건비 때문에 베트남을 이동을 하고 있고 베트남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를 잘 이용해서 국가 발전의 초석으로 삼는 정책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의 1인 단독 체제와 달리 공산주의 집단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 사회가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자 혼자 밤길을 다녀도 될 만큼 사회체제와 치안 등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통제되거나 폐쇄적이지 않고, 특히 종교의 자유도 있고 동성 간의 결혼도 불법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마음껏 다른 나라의 문화를 따라하고 코스프레도 하고 한류도 즐깁니다. 또한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달리 화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또 소수 민족과의 갈등도 없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은 베트남이 와이파이 천국이자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IT에 개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 진출해야 하는 진짜 이유 4가지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성장률, 두 번째가 생산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국가 베트남, 세 번째가 무역 다자간 협정에 모두 가입한 국가 베트남, 네 번째가 포스트 차이나로서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해야 하는 진짜 이유 4가지는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꼭 필요한 유형 무형의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 종식 후에 V자형 경제 반등을 간절히 원한다면 경제 성장 원동력과 생산과 판매 시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트남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할 최적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장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